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정말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 촬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비폭력 대화, 제 11장, 갈등 해결과 중재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챕터 어떠셨어요? 좀 읽으시면서 와닿지 않은 부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포지션에 놓여 있지 않고 중재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장면에 놓였을 때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지만, 그 순간에는 사실은 해결보다는 내가 이 감정에 되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더 이 챕터가 와닿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항상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코치와 대화 안내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롯한 마음의 박진원입니다.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이 책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결국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사실 정말 그냥 앞에서 이야기한 거 갈등 해결과 중재라는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책 페이지 275페이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락에서 중간 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두 번째 단락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즉 관찰하기, 느낌을 찾아 표현하기, 느낌과 욕구를 연결하기,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상대에게 실행 가능한 부탁을 하기 등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결국 그 앞에 한번 좀 봐볼게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앞에서 나온 모든 원칙이 쓰인다. 즉, 관찰하기, 느낌을 찾아 표현하기, 느낌과 욕구를 연결하기,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상대에게 실행 가능한 부탁을 하기 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 이것은 정말 적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화 프로세스의 코어는 굉장히 똑같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장에서 좀 짚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책을 함께 좀 읽어나가면서 했었는데요. 이 장은 책의 어떤 구절을 함께 읽어나가기보다는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듣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오늘은 같이 구절을 읽기보다는 함께 좀 나누는 쪽으로 가볼게요. 결국 여러분 이 챕터를 딱 덮었을 때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수많은 말들 중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275페이지 이런 구절이 있죠. 인간적인 연결이라는 소제목 아래 MVC로 갈등을 해결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선 연결이 있어야 MVC의 다른 모든 단계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 연결이 생겨야 서로 상대의 느낌과 욕구를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갈등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알 필요가 있다. 즉, 정말 연결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고 중지할 때 타협이라는 말 대신에 만족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갈등 해결을 찾는 대부분의 시도는 되게 타협을 추구하는데, 타협이란 양쪽 모두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서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MVC는 다르다면서 우리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결,
즉 나의 욕구와 너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일반적인 어떤 전통적인 중재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요. 전통적인 중재는 문제 해결에 좀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MVC에서는 연결이 이루어지면 결국에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방식에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위해서는요, 결국 나와 타인의 욕구, 그 사람의 욕구, 양쪽의 모두 욕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는 보통 양쪽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응급공감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때에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듯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질 때는 좀 파충류에 대해 가깝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 감정도 보이지 않고 타인의 감정도 보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응급공감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MVC로 갈등을 해결하려 할 때에는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쓰든 상관없이 그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를 듣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표현하는 말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 말 너머의 감정과 욕구를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은 여러분들이 어떤 중재하는 포지션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장을 읽으시기보다는 내가 갈등 상황에서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좀 공감해 볼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내가 나에 대한 공감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대의 공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인간은.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억지로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하는 건 사실은 자기 강요이자 자기에게 굉장히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순간에는 그럼 내 마음에 공감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보고, 상대가 어떤 표현으로 어떤 말로 나를 건드리던 간에 그 말에 넘어지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진짜 하고 싶은 핵심적인 감정, 욕구는 무엇인지 그걸 바라보는 자세로 갈등을 대하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갈등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되게 아프고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사실은 중요한 지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이상 걸려 넘어지기 너무나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조금은 힘들지라도, 그래서 조금은 실수하고 서로를 그 과정이 험난할지라도 분명 그 마음을 갖고 갈등 자세에 임한다면 상대방도 분명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챕터 잘 안 읽혀준다고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한번 봐주시는 마음으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마치고 제 12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